걷기가 뭐야? 건강의 비결 걷기 운동.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 자세만 꼿꼿하면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는 걷는 법을 제대로 알고 걷는 것일까? 무조건 아무렇게나 걸어다니지. 팔짝으로 걸고. 무작정으로 그냥 정신없이 걷는 땀만 철철하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걸을수록 통증은 심해지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도대체 내가 걷는데 왜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걸음법. 건강한 걷기의 조건은 무엇일까? 몸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으세요. 관절이나 척추라든지. 내 몸 상태에 알맞은 걷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통증 조절을 하면서 올바른 걷기 운동을 해야지. 통증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들.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걸을 수 있다. 나이와 질환에 따른 맞춤형 걷기 전략은 무엇일까? 어깨도 피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아플 거고요. 그다음에 등도 꼿꼿하고요. 이런 식으로 걷는 것만 신경을 써도 걷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올바른 걷기 운동의 모든 것.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이제 약이 되는 걷기의 비밀이 공개된다. 이곳은 전국에서 과거를 보러 출발한 조선의 과객들이 두 발로 걸어서 지나던 곳, 한양 30리 누리길입니다. 자, 이 한양성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이었죠. 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마다 과거 급제의 소망을 담아 이렇게 돌탑을 쌓기도 했을 텐데요. 부산에서 출발하면 문경세제를 거쳐서 이 길에 접어들기까지 보통 2주 정도 꼬박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대부분 걸어서 이동해야 했죠.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길을 걸어서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걷는 건데요. 이동이란 목적보다는 운동을 위해서 걷는 시대. 그런데 과연 걷는 건 건강에 이롭기만 한 걸까요? 국내 최고령 방송 진행자 송혜 씨. 전국 노래자랑 녹화가 없는 날에는 매일 서울 종로의 사무실로 출근한다. 늘 지하철을 이용하는 송혜 씨. 오고 가며 최소 40분 정도를 걷는 그에게 출퇴근길은 자연스런 걷기 운동 코스인 셈이다. 송혜 씨는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타고난 발 건강 때문이라고 믿는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기 가게 난 뭐 반들이 그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리 아파서 못 걷겠다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현세라고 누가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형님이죠.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실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현역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닮고 싶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있는 서울 낙원동. 그의 이름을 붙인 길이 있다. 이곳을 제2의 고향 삼아 활동해 온 것을 기념하는 명예 도로명이다. 여기가 아주 만남의 이 동네에서는 장소가 빨리 걸어가기가 어렵다. 네. 또 오랜 세월들 이렇게 이분들 앞에 쓰다 보니까 아이 그렇구나. 반가워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 찍기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는다. 자, 오리오리. 오리오리. 50년 넘게 지속해온 습관이다.
그가 걷기를 시작한 것은 젊은 시절 크게 한 번 아프고 난 다음부터였다. 거기 이제 6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는데 저를 담당했던 주치 선생님이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신천역에 가서 제가 전철을 타고 한번 어디 갔다 온 일이 있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신천역이 굉장히 깊어요. 막 숨이 차고 이 정도면은 내 양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단을 걷고 전철을 타기 시작한 거죠. 늘 걸어 다니다 보니 길가의 가게 사장님들과는 이웃처럼 지낸다. 가게마다 그의 발자취가 보인다. 그 연세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보면은 굉장히 부럽지. 건강하게 걸고 또 똑바로 걸읍시다.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그냥 걸어오면서 할 일이에요. 요새 또 이제 폰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냥 누르면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또 좀 보탬이 돼, 저는. 맞아, 참 이 세상에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해서 오늘도 사람들 만났다. 또 흔적이 좀 남는구나. 이러니까 힘든 줄을 모르고 왔다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다양한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걷기의 운동 효과를 살펴본 한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는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고 특히 고령자들에게 알맞은 운동법이다. 93이라는 고령의 나이가 무색하게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즐긴다. 50여 년을 한결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그에게 걷기는 습관이자 일상이다. 그의 건강한 걷기 운동에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 자세만 바르면 걸으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어디 걸어가면 앉았다 일어나면서 자리 잡고 딱 일어서면 그대로 쭉 가니까 그러니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령인 분들은요, 개인의 이 신체적 한계에 따라서 이제 소량부터 해서 다음 날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양을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이게 확률적으로 약이 되는 운동, 약이 되는 걷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전부터 다리가 아픈 보명 스님. 특히 고관절과 무릎의 통증이 심하다. 최근엔 절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궁여지책으로 아픈 곳에 파스를 붙여봤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통증은 그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하게 아프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하고 뱃살 때문에 걸었는데 병원에서도 걸으라 하고 해서 걸었는데 내 나름대로 걷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나 봐요. 요즘은 걷기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 무릎과 고관절, 허리까지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조심스럽게 걷기 운동을 시도해보는 보명 스님. 하지만 통증이 만만치 않다. 아프기 전엔 매일 2시간 정도 일주일에 5-6번씩 걸었다. 요즘엔 걷자니 다리가 고통스럽고 안 걷자니 당뇨가 걱정된다. 대퇴부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안 그러면 허리 쪽이 이제 이렇게 아파.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쭉 펴었다 가고 내 나름대로는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이복선 씨는 바퀴 의자를 애용한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무릎을 다쳤다. 등산을 좋아했던 이복선 씨.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무릎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올라갈 땐 힘들었지만 내려올 땐 쉬우니까 막 뛰어 내려왔는데 그게 무릎이 안 좋아서요.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와서 그냥 갑자기 막 퍽 주저앉아지는 거 있죠. 그럴 정도로 아파갖고 이제 간단한 수술을 받고 5년 후 다시 시작한 걷기 운동. 하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여기가 처음엔 아프더니 지금은 여기가 많이 아파요. 이쪽이 소리도 나고 이렇게 어긋나는 소리 같은 거. 요즘엔 산책하듯 천천히 동네 운동장을 걷는 이복선 씨. 예전엔 100바퀴 넘게 돌던 곳이지만 지금은 반도 못 채운다. 너무 답답해요. 내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많이 아픈가 이래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싶어요. 통증으로 걷기 운동을 못하고 있는 사례자들. 함께 정밀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우선 X선 촬영 검사. 10여 년 전 무릎 수술 경력이 있는 이복선 씨는 무릎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그런데 두 사례자 모두 연령에 비례한 초기 관절염 증상이 확인됐을 뿐 무릎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할까? 두 사례자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먼저 서 있는 자세. 올바른 걷기의 시작은 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정면에서 섰을 때는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측면에서 섰을 때에도 귀, 어깨, 고관절,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일직선으로 잘 유지가 돼야지 올바르게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귀, 어깨, 고관절, 복숭아뼈를 잇는 가상선이 틀어지면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은 동적 족저압 검사에 의한 보행 분석. 이복선 씨는 평발에 가까운 상태로 드러났다. 지금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 때는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발바닥 전체로 딛고 발 앞으로 체중이 넘어오면서 추진을 잘 해야 되는데 뒤꿈치 닿자마자 바로 발바닥으로 딛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갔고 왼쪽도 살짝 경미하게 뒤꿈치 축이 닿은 다음에 바로 이제 발바닥으로 넘어가는 거여서 그러다 보면 발목이랑 무릎에도 전달되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보명 스님 역시 걸을 때 발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통증 때문에 틀어진 자세는 더 큰 통증을 부른다. 정상적인 3단계 발 디딤이 안 돼요. 발을 디딜 때 뒤꿈치부터 충분히 딛고 발바닥 전체적으로 넘어가서 체중이 앞쪽으로 치우치면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해결책은 먼저 걷는 자세 교정. 무중력 트레드밀에서 보행 연습을 실시했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걸을 수 있어서 통증을 거의 못 느끼며 바른 걷기 자세를 연습할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중 걷기. 통증이 적은 보행 연습 방법이자 관절과 여러 인체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수중에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례자는 체평형 검사와 근력 검사 결과 하지 근력도 부족했다. 관절 안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바깥에서라도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본인이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건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특히 허벅지 앞의 근육. 이게 근육 보행 시에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무릎의 안정성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허벅지 근육은 허리를 받쳐주는 작용으로 척추가 받는 힘을 분산시켜주고 다리를 당기고 펴는 힘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킨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허벅지 근육이 점차 감소하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힘이 줄어들고 관절은 노화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런 상태로 걷기 운동을 지속하면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관절 건강도 더 악화된다.
걷기 운동으로 통증을 느끼는 두 사례자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알려줬다. 두 다리로 동시에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한 다리를 내밀고 앉았다 일어서는 런지. 엎드려서 서로 다른 편 팔다리 들어올리기. 이제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은 자세로 한다거나 아니면 관절에 무리한 동작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걷기와 무릎 관절 통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강도 운동이나 걷기가 무릎 관절 통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걷기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걷기나 이런 운동으로 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관절 자체의 기본 생리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관절 연골도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고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지 연골이나 뼈나 이런 구조물들이 더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7시 사람들이 개천 옆 운동장으로 하나 둘 모여든다. 자, 발목 돌리기 준비. 보건소가 주관하는 시민 걷기 프로그램 달빛 걷기 동아리다. 넷, 다섯. 출발하기 전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은 필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러 모이는 것일까? 이걸 걷기 운동을 하니까 이 다리 좀 허리 굽은 것이 좀 교정이 되더라고. 팔도 팔자그럼 이렇게 걷던 게 일자그럼으로 좀 교정이 되고 그게 좋더라고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만보 걷기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좀 부드럽게. 체육 지도사들이 바르게 걷는 자세를 알려준다. 가볍게. 걷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함께 걸으며 일일이 자세를 바로잡아준다. 바르게 걷는 자세란 과연 무엇일까? 처음에 발 스탠스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스탠스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릎 발 던질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다음에 발 옆날 그다음이 새끼발가락 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차고 나가거든요. 빠르게 걸을 때는 팔을 구부리고 천천히 걸을 때는 팔을 펴서 자연스럽게 흔들어준다. 팔은 뒤로 쳐주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드디어 출발. 일주일에 이틀, 천변을 따라 2km를 걷는다. 그대로 무릎만 스친다는 느낌. 오늘은 그것만 배워가게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그걸 생각을 자꾸 해요. 여기가 안 나와도 집에서 이렇게 걸으려면 그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여럿이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걷고 더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달빛 걷기 동아리 매 차수마다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건강 변화를 확인해 왔다. 매번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참여자 대다수의 내장 지방과 체지방률이 감소했다. 걷기를 하면 정신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 이게 우울할 때도 이렇게 나와서 걸으면 좋더라고요. 내가 혹시 걷기를 해서 당뇨 혈압이 없잖아. 지금 약 먹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아직까지 건강은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내가 계속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운동, 걷기. 하지만 준비 없이 무조건 시작한다면 독이 될 위험도 있다. 욕심을 내서 한 번에 근육을 막 키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항상 과하고요. 근지구력과 근력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몸을 준비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가면은 건강한 걷기라든지 또 아프지 않은 걷기, 성공적인 걷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